해외 동포들 윤미향 징역형 사법부 규탄 성명 줄이어. 이승호 에디터.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해외 동포들이 일제히 윤 의원 지지와 사법부 규탄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동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와 양심 보여주길 바란다며 결국 대법원 상고를 통해 윤미향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실망과 경악이라는 말로 성토했다. 윤 의원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온 보수 언론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25일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행해주시는 해외 동포들, 세계 각지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뿐 아니라 과거사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지난 2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거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었다.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 동포들은 22일 39개의 해외 시민단체와 해외 동포 명의로 윤미향 의원 2심 판결에 대한 해외 시민단체 성명서를 내고 윤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마감 시한인 24일 현재 272명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사법부의 판단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일부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격려했다. 미국에서는 미주동 포정국협회 등 12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민주포럼 등 3개, 호주에서는 멜번 평화의소녀상연대 등 7개, 독일에서는 한민종유럽연대 등 3개 단체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 부문제 해결 전국행동 등 10개 단체가 함께했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포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호주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2심 재판 결과는 1심 판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르며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이 무죄임을 확신하며 대법원 상고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시드니 평화의소녀상연대, 멜번 평화의소녀상연대, 브리즈번 촛불 등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피링 세계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대협, 정의연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인건비를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어찌 유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사법부의 판결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연대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의 활동은 검찰과 사법부가 알지 못하는 헌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의 불이해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의원에게 아무리 죄를 씌우고 진실을 가리려 해도 결코 윤 의원과 활동가들의 정의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윤미향 의원 상고심 판결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코리아협의회 대표 한정화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원과 검찰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며 오로지 법리에만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의 판결에 외압이 행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측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관련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지는 무리한 기소를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검찰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협의회는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은 윤 의원에 대해 명백히 의도적 왜곡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은 20일 윤미향은 무죄입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세계 곳곳 활동가들이 지난 30년간 차곡차곡 쌓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윤미향이 무죄라는 사실을, 윤미향의 길이 반드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3년간의 지옥 같은 마녀사냥을 뚫고 인권, 평화를 위해 쉼없는 걸음을 이어가는 윤미향 의원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 부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20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또 상고심에서는 정권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심신의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한 활동가들이 무고한 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1-3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범으로 지목된 정대협 정의연 활동가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당한 판결에 우리는 큰 분노를 담아 강력히 항의한다. 먼저 고등법원 판결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서울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길원 옥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준사기, 안성힐링센터를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업무상 배임, 안성힐링센터에서 불법 여관업을 운영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 부당성에 대해 아래 요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기망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보조금 모두 문제가 된 것은 인건비 부분으로 이는 인건비로 지급된 급여를 직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대협에 기부한 것임이 해당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직원은 1심 법정에서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정대협에서도 거의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담당자로서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자신의 의지로 정대협에 기부했다. 윤미향 대표가 강연료 등을 그대로 정대협에 기부하는 것을 보아왔다. 10년 이상 활동가들과 대표들이 저임금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 월급을 더 받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로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판결은 문체부 보조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에는 사업 목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심 판결은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제기한 정대협 정의연 후원금, 나비기금, 김복동의 희망의 후원금 등 각종 후원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후원 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사회장 조의금 모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심도 이 조의금 모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이라는 특성상 사전에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점과 실제 운영 방식의 공정성 등에 비추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모금된 조의금 중 장례식에 쓰고 남은 금원을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실상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은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계좌는 개설되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모인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넘어설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금원에 대해 장례비용 내역을 공개한 후 고인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전액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적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푼도 윤미향 의원 개인이나 정의연의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전액 김복동 할머니의 뜻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1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인데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약 1,700만 원에 대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소명을 한 결과 1심에서 유죄였던 것이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여러 건 있는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이 다수 유죄로 바뀌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대협의 공금 계좌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이뤄진 윤미향 의원과의 개인적 금원 거래까지 횡령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는 정대협 정의연 쉼터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을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해 송금하는 업무를 고인이 대행해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계좌다.
고등법원 판결은 2014년까지 이런 업무를 정대협 계좌로 하다가 이후 손영미 명의의 계좌로 하게 된 것을 형식적 변경으로 보고 이 손영미 계좌를 공금 계좌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정대협 계좌로 관리할 때는 정대협 장부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손영미 계좌가 된 이후에는 정대협 회계장부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적 용도의 의도를 내부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다. 정대협 계좌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계좌이며 여기에 할머니들 개인에게서 간병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섞어 넣는 것은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게 된 이후 정대협은 쉼터 소장인 고인에게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맡기게 한 것이다. 즉 그것이 정대협 회계장부에 기재되는 것이 더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보다 원칙적인 운영으로 개선한 결과였다. 이런 개인 계좌로 윤 의원과 손 소장의 개인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들과 해외에 갈 때 고령의 할머니들의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한 결과 수행하는 윤 의원과 손 소장의 자리까지 비즈니스석으로 바뀌었다. 그때 윤 의원과 손 소장은 자신들의 좌석 업그레이드에 정대협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윤 의원이 우선 두 사람분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나중에 손 소장이 자신의 몫을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금전적 거래다. 이 부분의 횡령 금액이 약 3,800만 원이라고 판단됐다. 이와 같은 판결에 윤석열 정권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심 판결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도 없이 1심 판결을 뒤집은 점, 2심에서도 오히려 검찰 측 증인이 윤 의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상고심에서는 정권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심신의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한 활동가들이 무고한 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년 9월 2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양징자 시바요코